여기 우여곡절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튀르키예 출신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한국 여권을 가지고 그렇게나 깐깐하기로 소문난 독일 공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한국 여권을 확인한 독일 직원은 벼랑간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고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 여권 순위 2위에 달하는 한국 여권을 가진 그녀인데 그렇다면 그녀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네슬리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터키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자면 터키보다 한국과 훨씬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야말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국가거든요. 일단 저는 꽤나 부유한 사업가 아빠를 둔 덕분에 터키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터키에서나 인정받으며 살았지. 다른 국가에서는 아빠의 부유함도 능력도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무역업을 하셨던 아빠는 주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으로 많은 출장을 가시곤 했고 제게 세상은 넓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며 늘 저를 출장에 데려가셨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그저 국적이 터키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차별과 무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매우 어렸던 저는 아빠가 그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간의 차별만을 받는구나 싶었지만 제가 점점 어른이 될수록 저는 아빠와 똑같은 차별을 받기 시작했고 이내 아빠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항에서의 차별이었어요. 서유럽 공항의 경우 선진국의 공항답게 엄청나게 깐깐한 검사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곳 공항에서 터키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모진 취조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터키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예비 테러범과 범죄자가 되었고 심지어 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항에서 하루가 넘게 구금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모진 대우를 받다 보니 아빠는 충격적인 결정 하나를 내리시더군요. 네슬리안, 내가 꿈을 펼치기엔 터키의 국제적 위상은 너무나도 낮은 것 같구나. 내 능력과 노력을 100% 인정해주는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니? 아무래도 내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시기도 하고 한국은 현재 엄청난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각종 행사 초청과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 등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야말로 내게 날개를 달아줄 국가인 듯 싶구나. 사실 그때는 한류가 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의 한류는 대단했고 저 또한 터키에서 자란 평범한 소녀로서 세련되고 멋진 문화를 가진 한국의 열렬한 팬이었죠. 즉, 제겐 한국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아빠의 말을 따라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저는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혼자 유학을 온 제가 대견하다며 이것저것을 많이도 챙겨주었거든요. 옆집 아주머니는 쌀이나 반찬 등 제게 여러 음식들을 챙겨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 이웃 주민들은 지나가다 마주치는 제게 각종 과일이나 음식들을 나눠주시면서 혼자 살면 과일 같은 건 먹기 힘드니 부담 없이 받으라며 제게 아낌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한국인 친구들도 저를 알게 모르게 참 많이도 도와주더군요. 꽤나 갑작스럽게 한국에 오게 된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로 왔음에도 옆에서 한국인 친구들이 계속해서 한국어를 잘한다며 호들갑을 떨어줘서 자신감이 붙은 저는 빠르게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 국가들을 경험해봤고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호의와 환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선진국 특유의 각박한 인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가였고 저는 한국인들 덕분에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라움을 느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터키와는 달리 한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이자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 강국이었기에 제가 노력하는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터키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봤자 터키 밖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세계 각국의 유명 회사들과 협업하는 식품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나 높게 생각했던 서유럽 선진국의 회사들과 업무 관련 연락을 취하다 보면 이들은 한국의 수준을 몹시 고평가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 저는 문득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아빠는 터키에서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사업가셨지만
세계 속에서의 터키라는 국가의 존재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멸시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였고, 저는 아빠가 터키 국적 대신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더욱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에 울컥하는 감정마저 들었죠. 그러다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이를 낳고 몇 년 후 한국으로의 귀화 신청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저는 드디어 한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꿈만 같은 소식은 조용한 아침에 받은 공식적인 편지를 통해 제게 전달되었는데요. 감정에 압도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소속감과 수용을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한국을 제 고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환영과 인정을 받은 셈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한국 여권을 받은 날은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불신과 설렘이 뒤섞여 한국 여권을 몇 분간이나 멍하니 들고만 있었습니다. 이 여권은 제게 여행 서류 그 이상이었죠. 한국 여권은 제게 새로운 인생의 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엠블럼이 양각으로 새겨진 남색 표지는 제가 터키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견뎌내야 했던 모욕에 대한 방패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한국 여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드는 제안 하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연차도 쌓였겠다. 제가 직접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 회사에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오라는 회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매우 좋은 기회였지만 저는 망설임부터 들었습니다. 과거에 선진국 공항에서 겪었던 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한국으로 귀화를 하기 전까지 저는 종종 간과되는 터키 여권의 무게를 항상 느껴왔습니다. 여권은 분명 세계로 가는 티켓이어야 했지만 제게 있어서는 더욱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선진국의 공항 경험은 세계적인 위계 질서에서 제 나라였던 터키가 차지하는 위치를 상기시켰습니다. 연신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만 보였던 입국 심사 직원은 항상 제 여권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고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만 깊어졌거든요. 제 여권은 항상 뒤집어지고 뒤로 젖혀지고 강렬하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행을 하는 이유, 재정 상황, 집으로 돌아가는 날짜에 대해 날카롭고 구체적인 취조들이 나왔죠. 물론 이들은 질문을 건네놓고도 제 답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저를 국적 하나로 멋대로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공항에서 저는 다른 여행자들이 겪지 않는 몸수색을 받기도 했는데요. 독일 입국심사 직원은 소름 돋는 눈빛을 보내며 은근슬쩍 손으로 제 은밀한 부위를 쓰다듬었고 저는 굴욕감으로 뺨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대로 추방당할까 두려워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입국심사관은 제가 가져온 소지품들은 아무래도 좋다는 듯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첫 파견을 그런 독일로 가야 하다니 저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고 다정하게 위로를 건네줬어요. 네슬리안,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현재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랭킹 2위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거든. 만약 그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할 시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공항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어. 이번에는 한국을 믿고 마음을 편히 가져보는 건 어때? 저는 남편의 말에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과 신뢰감이 들었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여러 차례 심호흡을 했건만 제가 입국 심사대에 다가갔을 때 오래된 불안감은 다시금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독일인 입국심사 직원은 제 한국 여권을 보더니 한껏 인상을 찌푸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나 선진국이라는 한국도 터키처럼 국제적인 인정까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독일인 직원은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봐요. 당신은 딱 봐도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았는걸요? 당신이 진짜 한국인이라면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저는 그녀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건네는 건가 싶어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이건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쉬운 질문이었기에 그렇게 1초 만에 세종대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 직원은 그제야 잔뜩 찡그린 표정을 풀며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왔죠. 진짜 한국인이 맞군요. 제 일전의 실례를 용서해주세요. 현재 독일 공항에는 한국 여권으로 위조한 중국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잡아내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터키 여권을 소지했던 과거의 제게는 그렇게나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던 콧대 높은 독일 공항 직원은 정중한 미소로 저를 올려다보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슬리는 질문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그 변화는 도저히 적응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드디어 제가 가지게 된 강력한 여권에 대한 존경심, 즉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공항의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성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놀라운 말을 해왔거든요. 한국, 나는 당신의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그는 한국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내 자신의 딸이 한국의 열렬한 팬이라서 딸이 자신에게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며 친절한 미소를 보내오더라고요. 그의 친절한 접근은 제가 예전 여권을 소지했을 때 익숙해져 왔던 퉁명스러운 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 직원은 계속해서 제게 부드러운 어조로 여행 계획에 대해 물었고, 저는 이곳 공항에서 환영을 받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선진국 공항 직원들과도 친해질 수가 있구나 싶어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항 직원들과의 짧고 유쾌한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여권을 챙겨서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내 또 다른 충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짐을 재정비할 때 제 가방에 붙어있는 태극기 스티커를 본 관광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제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은 제게 한국 독일 퓨전 레스토랑 가이드, 한국어를 말하는 여행 가이드 목록, 베를린에서 한국 관련 예술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할인을 포함하는 한국 방문객들을 위해 고안된 특별한 관광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다른 평범한 국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받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며 붙여준 태극기 스티커를 보며 한국인으로서의 큰 자긍심을 느꼈고 그렇게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접한 진정한 친절은 제 새로운 국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고 이는 한국에 대한 세계의 존경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하지만 저는 공항을 빠져나옴과 동시에 정말 상상치도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는데 택시 기사는 제가 위조 유로화를 건넸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영어 발음을 구사하며 욕설을 퍼부어 댔거든요. 이봐, 넌 딱 봐도 가난한 나라에서 굴러먹다 온 불법 체류자 같은데 내까짓게 독일의 비싼 택시 요금을 쉽게 감당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이건 분명히 위조 지폐일 거고 나는 너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는 딱 봐도 서유럽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제 외모를 보고 무시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독일의 택시비쯤은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지만 막무가내의 독일인 택시 기사는 제 말을 통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찰관 또한 제 외모를 보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팔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등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려고 할 뿐이었죠. 저는 순간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을 그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상황은 충격적으로 변해버렸죠. 한국 여권을 확인한 경찰관은 즉시 제 편을 들며 운전자를 대신하여 사과로 상황을 끝내버렸기 때문인데요. 택시 기사는 여전히 저 얼굴이 어딜 봐서 한국인이냐며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불법 체류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되었다던 독일 경찰관은 제게 짧은 한국어를 몇 마디 건네보더니 이내 독일 택시기사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다. 이봐요. 사람의 외모를 갖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한국인이 맞습니다. 제가 보증하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욕짓거리를 내뱉을 시 오히려 당신을 경찰서로 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건 자신도 마찬가지면서 저는 독일 경찰관의 이중성에 학을 떼면서도 한국 여권의 강력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터키 여권이었다면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독일에서 그대로 경찰에 끌려가서 억울한 취조를 받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져 왔죠. 아무튼 이 사건은 제 새로운 현실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여권은 한계를 깨부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낯설 정도의 존중과 공정한 대우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아닌
이제는 서유럽 선진국들이 한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죠. 그런데 저는 호텔 로비로 들어감과 동시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를린의 호텔 직원들은 제 여권을 통해 한국 국적을 알아보자마자 저와 K-팝과 한국 요리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언급했거든요. 이들은 원조 K-팝 팬인 저보다도 훨씬 많은 K-팝 스타들을 줄줄이 꿰고 있는 걸 보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대단한 모양이었는데요. 그리고 호텔 직원들은 제가 한국 음식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서 베를린 주변의 한국 식당에 대한 추천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현재 독일에서는 베를린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 곳곳에 한식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중이며 한식당은 생기기만 하면 엄청난 인기를 끌며 하나같이 대박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한국식 치킨 같은 요리는 독일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요즘의 독일 거리들은 이게 한국인지 독일인지 분간조차 안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실 독일에는 터키계 인구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독일 내에서의 터키 문화의 영향력은 거의 미미하고 아예 터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한국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독일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가 떠올라서 약간의 씁쓸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직원들은 이내 한국 관련 예술 공연이 열리는 지역 행사에 대해 그들이 준비한 작은 가이드를 제공했거든요. 현재 베를린 곳곳에는 K-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칙칙했던 광장은 K-팝의 등장 이후 완전히 바뀌어 베를린 시민들이 모여서 K-팝 댄스 챌린지를 벌이고 있는 활기찬 장소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장의 변화는 결국 한국 공연의 장으로 변모해서 현재 베를린 곳곳에는 한국 관련 예술 공연이 개최되고 있다고 했죠. 저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숙소에서의 여러 환대를 받고 드디어 독일 협력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을 때 저는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독일 동료들과의 만남에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제 지위는 제게 예상치 못한 존경심을 주었거든요. 제가 하는 제안들은 항상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제 의견은 제 나라인 한국의 혁신과 경제적 역동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한국이라는 제 자랑스러운 국적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던 저였기에 저는 제가 한국이라는 뛰어난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빠보다도 훨씬 부족한 사람이었고 사실 제가 이러한 국제적인 엘리트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저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터키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늘 무시당하고 의견을 묵살당했다면 저는 이곳에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엘리트 취급을 받고 있다니 저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경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배정받은 숙소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독일 회사 측에서는 제가 머무는 호텔은 사원급의 직원들이 묵는 호텔이라며 한국인인 제가 완벽하게 피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호텔로 다시 배정해주겠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새로운 호텔에서 제 여권을 알아차린 접수원은 호텔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가 이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 방에 한국차와 간식을 비치했다고 흥분하여 말하더군요. 저는 또한 제 방에서 한국어로 쓰인 환영 메모를 발견하고 더더욱 놀라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제가 머무는 동안 도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호텔 측은 기꺼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의 연락처를 제공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려 깊은 행동들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친절과 존경의 각각의 행동은 개인적인 예의뿐만 아니라 제 자랑스러운 조국인 한국을 위해 확장된 것처럼 보이는 더 넓은 문화적 감사와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파견은 한국인으로서의 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제 여정은 단지 부정적인 경험의 부재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위상에 대한 세계적인 존경을 반영하며 명예와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를 받았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도 제가 선진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들에게만 제공되는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 여권과 얼굴을 힐끗 쳐다보는 다른 여행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은 호주에서 온 커플이라며 소개한 그들은 서울에 대한 사랑과 방문 계획을 표현하면서 제게 끊임없는 질문 공세를 퍼붓더군요. 그들은 제게 한국 여행 팁과 추천을 요청하면서 저를 거의 비공식적인 대사처럼 대했습니다. 결국 각각의 마지막을 반영하는 이 경험들은 저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하는 국가를 존경하는 세계의 모습을 구축했습니다. 제 새로운 고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 깊이 스며든 이 환대는 제 이전의 여행들과 극명한 대조였고, 그것은 저를 깊은 자부심과 소속감으로 채웠습니다. 이번 독일행은 세계 시민으로서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곳마다 아끼고 환영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대표로서 제 정체성을 굳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역시나 깊은 자부심을 느꼈죠.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받은 존경은 존경받고 또 존경받는 국가인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의 반영이었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서울로 내려올 때 저는 드넓은 도시 불빛들을 내려다보았고 동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국적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더욱 힘있는 목소리, 존엄성, 그리고 세상의 더 가혹한 판단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막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의미에서 진정한 집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 대한 소리 없는 예찬을 하다 보니 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제 증조할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한 몸을 희생하셨던 것인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증명해냈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무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